자, 지금 선택을 미루면요. 당신 가족의 10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최근 들어서 고용 이야기가 유난히 많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년이 일터의 중심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는 있다는데 체감은 좀 다르게 흘러가요. 숫자만 보면 희망인데 내 자리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느낌.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영상 후반에 가시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을 분명히 보게 되실 겁니다. 결론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대신 마지막에 딱 3가지 기준만 남겨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52살 회사원 박현수 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3 아들, 대학생 딸, 이렇게 4식구입니다. 회사에선 구조조정 얘기가 슬슬 돌고요. 팀도 합쳐졌어요. 현수 씨 아들은 취업문이 더 좁아졌다고 하소연을 하죠. 반면에 현수 씨의 이웃 61살 윤정자 씨는 작년에 학교 급식 보조로 일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제지만 당장 도움이 되니까요. 두 집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가게 전체의 일자리 안정성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달 초 한국고용정보원이 낸 2026년 고용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취업자는 16만 2천 명 들어 2,894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플러스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60세 이상이 48만 2천 명 들어서 전체 증가를 사실상 이끕니다. 반대로 50대는 5만 7천 명 줄고 40대는 13만 5천 명이나 줄 전망입니다. 더 마음 쓰이는 대목은 자녀 세대죠.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가 21만 3천 명 감소로 고용 절벽이 더 깊어지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로는 늘었다는 말과 우리 집 세대는 줄고 있다는 말. 과연 어느 쪽이 내 삶을 바꾸는지요? 숫자가 늘었다고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23만 3천 명 늘었고요. 이 연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35.5%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단기, 시간제, 저부가가치 일자리가 중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일자리는 있는데 내일이 잘 안 보이는 형식.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산업 지형도 달라졌습니다. 제조업은 2만 2천 명 줄고 보건사회복지는 11만 2천 명 늘 전망입니다. 누가 늘고 누가 줄었는지 결은 아주 분명합니다. 몸이 필요하고 사람의 손이 필요한 돌봄, 복지 쪽은 커지고요. 경기 변동과 자동화 영향이 큰 제조는 길게 조정받는 흐름입니다. 맥락부터 정리하죠. 첫째, 인구 구조입니다. 60세 이상 인구 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 연령층의 고용률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더 오래, 더 많이 일하는 시대가 된 거죠. 둘째, 산업 수요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보건, 사회복지, 돌봄, 시설 안전, 지역 서비스가 확장됩니다. 이 영역은 경력과 연륜을 살릴 여지가 있지만요. 동시에 시간제나 단시간 형태가 많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셋째, 기업 내부의 역할 재편입니다. 중간 관리자급 인건비를 줄이고 프로젝트, 용역, 단시간 중심으로 쪼개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40대, 50대의 안정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숫자는 늘어도 가게가 체감하는 안정감은 떨어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을 놓치면 전체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숫자의 구성과 질이 내 삶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0대가 늘면 청년 자리가 줄어든다.
결국 세대 간 자리 싸움이다. 과연 전부 그럴까요? 돌봄과 지역 서비스는 청년 일자리와 완전히 겹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가정 안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부모 세대는 단시간, 낮은 임금에 불안정한 일을 오래 해야 하고요. 자녀는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집니다. 가계 현금 흐름이 동시에 약해지는 쪽으로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세대 간 싸움이 아니라 한 가정 안의 이중 리스크 문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해요. 일자리의 형식이 바뀌면 금융, 보험, 연금의 연결도 같이 바뀝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 경력 인증, 재교육과 자격 연계가 끊기면요. 다음 기회가 더 비싸지고 멀어집니다. 자, 다시 현수 씨로 돌아가 보죠. 현수 씨가 급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6개월, 주당 20시간, 보험 미가입. 당장 한숨은 돌지만 6개월 뒤 또 처음부터입니다. 반면 윤정자 씨는 학교 급식 보조로 들어갔지만요. 구에서 제공하는 단기 교육을 통해 조리위생 자격을 준비하고 4대 보험이 되는 시간대로 천천히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같은 시간제라도 경력과 자격을 쌓아 다음 계약을 더 길게 만드는 구조로 바꾸려는 겁니다. 숫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1년 뒤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죠. 내 일자리가 소득만 채우는가 아니면 다음 기회를 만들어주는가? 이 질문이 분기점입니다. 40대, 50대가 줄어드는 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연령대는 가계 부양, 주택 대출, 자녀 교육, 부모 돌봄을 동시에 짊어진 경제의 허리입니다. 여기서 고용이 약해지면 소비가 꺼지고 지역 상권이 마르고 청년의 첫 자리도 더 어려워지죠. 전체 취업자 수가 늘어도 허리가 비면 버티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숫자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시장 쪽 흐름은 분명합니다. 제조보다 돌봄, 복지, 지역 서비스가 커지고 단시간 프로젝트형 계약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자동으로 내 삶을 바꿔주진 않습니다. 제도를 연결하는 사람이 이익을 봅니다. 지역 고용센터의 전직 프로그램이나 중장년 대상 경력 설계 상담, 자격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묶어 한 번에 진행하는 식의 연결이 필요하죠.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구조조정 소식이 들릴 때 바로 상담과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고 나서가 아니라 잃기 전부터 움직이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서 잠깐, 준비가 빠른 3개월은 뒤늦은 1년을 이깁니다. 이건 경험치기입니다. 데이터는 방향을 말해줍니다. 60세 이상 취업이 늘어나는 건 인구와 고용률의 동시 효과입니다. 그 일자리의 상당수가 돌봄, 복지, 지역 안전 같은 대면 서비스죠. 제조업은 조정 중이고 보건, 사회복지는 확대 중입니다. 여기에 내 경력과 체력을 포개봐야 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경험, 현장 안전을 관리한 경험, 품질이나 위생, 시설 관리 경험, 그리고 고객 응대와 갈등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이 돌봄, 복지, 지역 서비스에서 바로 쓰입니다. 반대로 숙련이 높은 제조 포지션을 노린다면 자동화와 디지털 유지 보수, 품질 데이터 관리 같은 쪽으로 역량을 옮겨야 합니다. 같은 산업이라도 역할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기억합시다. 일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같은 내가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제 약속한 지점을 짚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하죠. 일단 뭐든 잡고 보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지금은 반대입니다. 시간은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단기, 단시간, 비정규의 비중이 높아진 시대에선 처음 선택이 다음 선택을 결정합니다.
6개월짜리를 또 다른 6개월로 이어붙일 건지, 6개월짜리를 12개월짜리로 바꾸는 디딤돌로 쓸 건지. 차이는 계약 조건과 경력 인증, 자격 연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답은 빨리 잡는 것이 아니라 잡기 전에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지속성 기준입니다. 기간 12개월 이상, 주당 시간 안정성, 4대 보험 가입 여부. 이 셋 중 2개 이상이 충족되는지 보세요. 소득액보다 지속성이 먼저입니다. 둘째, 전환성 기준입니다. 지금 1에서 1년 뒤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격증, 경력 인증서, 교육 이수, 추천서. 다음 계약을 더 길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계 분산 기준입니다. 부모, 자녀의 소득원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만드세요. 한 사람의 단기 소득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현금 흐름과 보험 커버리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청년의 첫 일자리가 늦어질수록 부모의 일자리는 보험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는지입니다. 숫자를 다시 기억해 봅시다. 전체 취업자는 늘지만 60대만 크게 늘고 40대, 50대와 청년은 줄어듭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중은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산업은 제조에서 돌봄, 복지 쪽으로 무게가 이동합니다. 이 구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속성, 전환성, 분산. 이 세 단어를 기준으로 지금의 선택을 다시 고치면 됩니다. 크게 바꿔야 할 건 많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항목, 교육의 순서, 자격의 우선순위. 이 작은 수정이 1년 뒤의 안정성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일자리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숫자 속에서 당신이 어떤 질을 고르느냐의 문제입니다.